전신 통증을 유발하는 턱관절 질환입니다. 연세대 치과대학교 병원 구강내과 안형준 교수님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턱에서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이렇게 턱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지 않고 소리가 나거나 통증이 동반된다면 턱관절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증상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턱관절 질환을 방치하면 단순히 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턱이 아파서 오셨는데 턱이 아파서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고 그냥 대충 씹고 삼키다 보니까 이제 위장장애가 생겨서 소화도 잘 안 되고요. 턱도 아픈데 속도 불편하니까 식사를 자꾸 거르게 되고 안 먹게 되고 결국 이제 통증은 아까 우리 윤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화가 되고 근육도 소실되고 전신 세약 증상까지 겹쳐서 조금만 움직이고 뭐 활동을 해도 온몸이 여기저기 아픈 악순환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다. 치료가 참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턱관절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에서 끝나지 않고 몸 전체의 컨디션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상이 의심되면 반드시 조기에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턱관절이 너무 아프고 안 좋아서 방송을 네. 못할 정도로 진짜 심각했었어요. 네, 근데 네. 저는 일도 그렇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여기가 아프면 식사도 못 하시고 진짜 아유, 그러니까요. 건강 전체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네, 너무 위험한 맞습니다. 질환이네요. 네. 게다가 턱관절은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할 때도 또 심지어 하품을 할 때도 이렇게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뭐 계속 하루에 약 2,000번에서 한 3,000번 정도 움직인다고 꽤 많이 알려져 쓰네요. 있습니다. 지금도 교수님은 엄청나게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도 제 턱관절은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교수님 이쪽이 여기가 지금 턱관절 맞나요? 여기 이렇게? 네, 맞습니다. 잘 짚으셨는데요. 조수연 씨가 턱관 지금 귀 위쪽을 예. 짚고 있네요. 예. 여기. 턱관절은 이렇게 양쪽 귀 앞에 입을 귀 앞에 손을 갖다 대고 벌렸다 다물었다 할 때 움직이는 거기가 바로 턱관절인데요. 이게 머리뼈인 위턱뼈랑 아래턱뼈가 만나서 이루는 관절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턱관절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턱관절은 이렇게 인대와 디스크 또 근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디스크는 턱이 움직일 때 뼈와 뼈 사이에서 함께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중요한 구조물인데 뼈가 직접적으로 닳지 않도록 완충작용을 해주고요. 또 턱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은 턱관절을 정상적으로 위치시키고 또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턱관절을 이루는 구조물 중에서 어느 한 곳에라도 이상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턱을 움직이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것을 바로 턱관절 질환이라고 합니다. 턱관절 이상이 생기면 네. 이제 뭐 통증, 소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거죠. 네네.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통증, 또 우리가 관절음이라고 표현하는 소리, 이 외에도 입을 벌리기가 어려운 개구 제한 증상이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증상이 턱관절 질환의 대표적인 3대 증상입니다. 진짜 입을 못 벌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일단 통증은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턱관절의 여러 구조물 중에서 어디에 이상이 생기느냐에 따라 턱을 움직일 때마다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으로 괴로워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근육이 단단히 뭉친 것 같다, 묵직하다 이렇게 힘들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통증과 함께 턱관절에서 소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음식을 씹을 때, 턱을 움직일 때 양쪽 귀 앞에서 딱딱 혹은 찌그럭찌그럭, 바스락바스락 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턱 디스크 증상인데 보통 턱 디스크 증상이 생길 때는 입을 벌릴 때 뚝딱 우둑 하는 소리가 발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통증도 없고 입도 잘 벌어지는데 소리만 나요.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소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안 나는데 혹시 이상이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당장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시적으로 턱관절에 무리가 갔었거나 아니면 관절이 잠깐 불안정해지면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도 없고 입도 잘 벌어지는데 소리만 나는 경우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런 증상이 반복되거나 자꾸 잦아진다면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증상이 이제 입을 벌리기가 어려운 개구 제한 증상인데요. 네. 정상적인 성인의 평균 개구량, 입이 벌어지는 양은 손가락 2개 혹은 3개 정도가 들어가는 한 4cm 정도입니다. 그럼 한 이 정도 네, 맞습니다. 이 정도 네. 이 정도요? 정확합니다. 네. 물론 이제 골격이 작은 분들은 입도 작기 때문에 입이 벌어지는 크기가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 조수연 씨가 보여준 것처럼 손가락 2개나 3개가 안 들어간다면 턱관절 질환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저는 진짜 심할 때 입을요. 요것밖에 못 벌리는 진짜 그거밖에 정도로 없군요. 정말 심각했는데 네. 그때 정말 고민이었던 게 이렇게 아프면 어느 병원을 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밖에 못 벌렸어요. 먹는데 이렇게 먹고 지금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 됐겠다.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큰일 날 뻔했는데요. 예, 근데 병원을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턱관절 증상이 지속된다면 당연히 치과 또 전문가인 구강내과에 오셔야 하는데요. 이제 그 병원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환자의 증상을 들어보고 또 입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턱이 얼마나 잘 움직이는지,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는지, 아픈지 등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구조물 중에서 근육 쪽이 문제가 있는지, 관절에 문제가 있는지 좀 더 정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CT나 MRI 같은 영상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턱관절 질환은 크게 근육 장애와 관절 장애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근육 장애는 턱 근육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을 때 또 그럴 때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특히 만성으로 진행되면 턱관절의 통증, 턱 근육의 통증뿐 아니라 치통이나 두통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근육 장애에 의해서 생기는 치통은 치아 자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치과 가서 치아를 아무리 치료하거나 심지어 치료가 안 돼서 치아를 뽑았는데도 이를 뽑았는데도 계속 그 뽑은 자리가 아프면서 통증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이제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초래하죠. 그리고 관절 장애는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골관절염과 턱 디스크 질환이 있는데요. 퇴행성이요? 네. 그거 혹시 무릎에만 나타나는 거 아닌가요? 퇴행성 골관절염은 무릎뿐 아니라 턱관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 진짜? 턱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와 조직의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면 결국 관절뼈가 닳게 되면서 발생을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좌측 그 영상이 정상적인 분들의 관절 CT 사진이고요. 이제 오른쪽이 퇴행성 골관절염 환자의 CT 사진인데 왼쪽에 비해서 확연히 뼈가 닳아 있는 게 그렇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뼈가 닳게 되면 위아래 앞니 사이가 벌어지거나 어금니가 제대로 맞물리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면서 얼굴에 비대칭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치아가 맞물리는 교합의 변화가 생기면 저작을 하고 음식을 씹거나 말을 하는 발음에 장애가 생겨서 일상생활의 질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턱 디스크 질환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위턱뼈와 아래턱뼈 사이에 있어야 할 디스크가, 그 물렁뼈 디스크가 제자리에서 벗어나면서 생기는 증상으로 디스크가 앞으로 밀려나거나 변형이 되면 관절의 움직임이 부드럽지 않고 입을 벌릴 때마다 걸리는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입이 지그재그로 벌어질 수도 있고 또 증상이 진행되면 우리의 그 네. 아나운서. MC 분처럼 제가 저거였어요. 입이 턱 안 디스크. 벌어지면서 통증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저런 거 찍었어요. 여기 디스크가 달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퇴행성이라 그래서 나이 때문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거는 꼭 아닌가 봐요. 네. 젊을 때 저게 왔어요. 네, 맞습니다. 20대 때. 턱관절의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턱관절 질환은 원인도 매우 다양하고 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턱관절에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턱에 지속적으로 자극이 가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도 모르게 이를 꽉 무는 습관이 있다거나 밤에 잘 때 이를 가는 행동들을 맞아요. 대표적인 턱관절 질환의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도 모르게 계속 습관처럼 한쪽으로 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편측 저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게 되면 아무래도 한쪽 턱관절에만 부담이 가중되겠죠. 특히 마른 오징어처럼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심할 때는 그 부담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는 김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김치를 씹는 것조차 불편하고 강한 압력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 이쪽으로 씹는 것 같아요. 이쪽. 네. 아 이쪽으로도 씹는다. 그냥 다 씹는 것 같아요. 계속 씹는 것 같아요 음식을. 네. 그건 좋은 거고요. 감사합니다. 한쪽으로만 씹으시면 이제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그리고 또 이제 햄버거 같이 큰 음식을 이제 먹으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되잖아요. 네. 크게 벌려서 꽉 씹어야 되는데 그런 음식을 자주 먹는 습관, 또 이렇게 입술을 빨거나 입술을 깨무는 거, 뭐 손톱을 깨무는 거 행동처럼 불필요하게 턱을 움직이거나 턱에 힘을 주고 있는 습관들도 턱 관절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쓰게 만들고 힘을 주면서 턱 관절에 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지 않은 습관은 다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컴퓨터를 할 때 요즘에 컴퓨터를 하거나 핸드폰을 할 때 우리가 책상 위에서 이렇게 턱을 괴거나 엎드려서 또 구부정한 자세를 많이 취하시잖아요. 네,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이 목 근육을 긴장시켜서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 또 턱 관절의 힘이 가중돼서 턱 관절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보다 보면 턱 관절 질환으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은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남성보다 많습니다. 그래요? 압도적으로요? 네네. 여자가 왜요? 한 7, 8배 정도, 7배에서 7, 8배요? 예, 그 정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여성들이 보통 남성들보다 통증이나 이런 증상에 예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인대와 관절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턱 관절의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이거 턱관절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턱 관절 질환의 치료는 가장 보편적으로 요즘 하고 있는 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턱 관절 구강 장치 치료. 그다음에 물리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구강 장치 치료는 이게 턱 관절을 가장 안정된 위치로 유지하는 치료인데요. 근데 지금 박철규 아나운서도 이거 맨날 해요. 저도 가져왔는데. 교정하고 제가 유지 장치를 받아서 네. 그거를 제 평소에도 끼고 다니거든요. 네. 갖고 계신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네, 똑같은 건가요? 교정 유지 장치하고 턱 관절 이 치료를 위한 구강 장치는 모양은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재질이 틀리고 그다음에 사용 목적과 방법이 좀 다릅니다. 제가 저거 있어서 아는데요. 이게 약간 이 천장 쪽이 좀 두터워요. 네, 이게 좀 더 단단한 재질고 두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 장치는 가장 최적의 교합 상태를 유지해 줌으로써 비정상적인 근육의 긴장을 감소시키고 또 정상적인 근육의 기능을 강화해 주고요. 이갈이나 이악물기처럼 강한 압력으로부터 치아나 관절 구조물을 보호해 줍니다. 이렇게 치아에 장착했다가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다음으로는 물리치료인데요. 병원에 가시면은 이제 초음파 치료나 레이저 치료와 같이 턱 관절을 풀어주는 기구나 장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바로 찜질입니다. 찜질. 네, 주로 온찜질을 자주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고 너무 뜨겁지 않고 따뜻할 정도로만 턱 전체를 이렇게 감싸주시면 됩니다. 염증이 너무 심하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약물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는 진통소염제와 근육이완제를 많이 처방하지만 이제 통증이 오래 지속돼서 만성화가 되면 윤 교수님 말씀처럼 항경련제, 항우울제, 항불안제 등도 통증 완화에 좀 도움이 됩니다. 또 추가로 환자의 상태에 따라 턱 관절의 염증 완화를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근육 이완을 위해서 보톡스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보톡스는 요즘 뭐 워낙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게 주름 펴준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톡스 주사 치료는 이제 근육의 수축을 막고 근육을 이완된 상태로 유지해 주기 때문에 근육통 치료에 효과가 좋고요. 이악물기나 이갈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이갈이의 힘을 감소시켜 줄 수 있어서 턱 관절의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톡스 주사 치료의 단점이 효과가 이제 영구적이지 않고 한 3개월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한 6개월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맞으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턱에 가해지는 자극을 줄이도록 도와주는 운동요법이 있는데요. 턱 관절 운동이요? 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뭐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다 같이 혀를 입 천장에 대고 한번 소리를 낼까요? 네, 그럼 그 위치를 좀 기억해 주시고 소리는 내지 마시고 그 상태에서 혀를 살짝 그 위치에 살짝 갖다 놓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양쪽 검지 손가락을 턱 관절 부위에 대고 입을 벌렸다 다물었다 합니다.
혀가 입 천장 살에 대야지 치아에 갖다 대면 안 됩니다. 치아에 대면 자꾸 치아를 밀기 때문에 치아가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혀를 입 천장에 대고 살짝 벌렸다 다물었다 하시는데 이때 벌어지는 양은 내 이 턱관절이 움직이는 그 범위가 내 손가락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범위 내에서만 벌렸다. 그러니까 세게 벌리니까 다물었다. 살짝 딱 소리 나려고 하는데 그럼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전까지만. 네.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한 6회 정도, 한 번 하실 때마다 6회 정도 하루에 6번씩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사항은 가능하면 혀가 그 아까 입천장에 붙여놨던 그 위치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평상시에도 턱을 움직이고 음식을 씹는 습관을 들이면 턱관절이 빠지거나 또 턱관절에 부담이 되는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턱관절이 불안정한 분들은 이런 턱관절 회전 운동을 꾸준히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런 운동 요법은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선생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더 아파요. 이러면은 뭔가 잘못됐거나 무리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서 그때는 중단하시고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럼 네. 이런 운동도 6번 하라고 했어요. 네, 많이 하고 또 병원 가시면 안 됩니다.